15번. 이것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 줄을 일단 뭐 질문 있어요? 다 고치긴 고쳤어요? 먼저 10번을 한번 봐봐요. 10번. 10번 처음 풀 때 맞췄어요? 10번 틀렸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이거 틀렸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제가 그 절대등급 나눠줬죠? 그거 한번 펴봐요. 절대등급 펴봐요. 절대등급 펴봐요. 오늘 이제 숙제가 여러 가지 방정식일 텐데 어, 72쪽 봐봐. 72쪽 이게 그 기출이랑 절대등급이랑 같이 비교를 한번 보자고요. 72쪽에 6번 봐봐요. 72쪽 6번이랑 우리 그 시험지 10번을 봐봐요. 많이 비슷하죠? 그치? 숫자가 조금 다른 거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무슨 절대등급이 엄청나게 뭐 좋은 책이다, 안 좋은 책이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시중 교재에서도 좀 이렇게 변형이 됐다는 게 중요하지. 그치? 그 다음에 한 장 또 넘겨봐요. 4페이지 시험지 서술형 5번 서술형 5번 내신 구하라는 거 내신 구하라는 게 우리 내신 구하라는 문제인데 내신 구하라는 문제가 우리 절대등급의 그 맨 뒤에 보세요. 그냥 프린트 절대등급 프린트 맨 뒤. 그 93쪽에 4번. 근데 그 내신 구하라는 문제는 우리 마플 시너지도 있었어요. 시너지도 있었고 고쟁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는구나. 그러니까 올해는 안 낼 확률이 있죠. 연달아는 잘 안 내니까. 그래서 문제들이 그래서 시중 교재에서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들을 내는 경우도 있구나. 무슨 책이 꼭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작년의 경우에 이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절대등급을 뽑아서 풀어보자라고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다 빨리 만약에 하면 제가 고쟁이 뽑아줄게요. 아니면 사셔도 되고 어차피 얼마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좀 여러 종류의 책을 풀어봐야 되는데 혹시 내가 덜 풀었다라는 분들은 부지런히 좀 책들을 좀 푸셔야 돼요. 문제 좀 풀어야 돼요. 그렇죠? 새로운 거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이 책에도 있고 저 책에도 있는 문제들을 내가 확실히 좀 잘 다져놓고 하면 잘 이렇게 다져놓고 하면 봐봐 이 책에서 풀어도 틀렸어. 근데 내가 제대로 오답이나 정리를 안 하면 절대등급 할 때 또 틀릴 거 아니야. 또 고쟁이에서 또 틀리고 그러면 계속 틀리면 본인만 짜증난다고요. 시험은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이 책도 있고 저 책도 있고 내가 지금 몇 개 문제를 얘기해 주잖아. 그런 것들은 확실히 해두라고.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고 선순환인데 내가 이 책을 잘 해둬서 맞추면 고쟁이를 풀 때 또 비슷하게 나왔네. 맞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맞추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틀리면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보시라고. 그렇죠? 책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무슨 책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진짜 아무도 모른다. 무슨 책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아, 절대 등급도 여기 봐봐. 예? 여기 90쪽에 9번. 90쪽에 9번 봐봐. 이거 90쪽에 9번 이거 마플 시너지 있었잖아요. 그림 기억나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1등급 문제여도 여기서 B에 있어요. 그러니까 책마다 난이도 결정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책에 여러 가지 책에 나오는 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뭐 그 93쪽에 예를 들면 3번을 봐봐요. 93쪽에 3번. 93쪽에 3번 같은 경우도 93쪽에 3번 그림 봤죠? 93쪽에 3번 그림 봤죠? 이쪽에 3번. 이게 봐봐, 고쟁이야? 여기 그림 보이죠? 밑에 여기 왼쪽에. 다 이따 문제 돌고 도는 거란 말이야. 요것도 마크 시너지 있고. 그러니까는 이 책이 있고 저 책이 있는 문제는 여러분 꼭 익혀두시길 바라고, 특히 또 작년에 안 냈던 문제들을 올해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두시라고. 그러니까 딱 내가 또 새로운 교재를 줄 때 풀다가 이거 어디서 봤던 문제인데 그런 건 꼭 집중해서 잘 풀어보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알겠죠?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쉽게 맞췄다 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절대 등급 푸세요. 맞죠? 그거 풀 동안에 모르는 거는 이제 같이 보면 되고. 중대국어 문제에서 10번 이게 아까 절대 등급이 있었다고 했지. 이거랑 10번이랑 15번을 한번 볼게요. 10번이랑 15번. 10번, 13, 15 이렇게 볼게요. 13, 15. 번의 내용은 X제곱, 아까 이거 그 절대등급이랑 비슷한 게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경험해보고 한번 틀려보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걸 당일날 처음 문제를 맞닥뜨렸다 그러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았을 거는 한 쌍의 해를 갖는, 서로 다른 두 쌍의 해를 갖는데요. 서로 다른 두 쌍의 해를 갖는데, 두 쌍의 해를 갖는다. 두 쌍의 해를 갖는다. 서로 다르고 의미가 뭘까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좀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를 풀기 위해서 그냥 더해볼게요. 더해보면 x제곱 y제곱은 제로야. 그러면 x는 y거나 아니면 x는 마이너스 y야. x는 y를 넣으면 0은 3이 돼. 0은 3이 돼서 이거 말이 안 되죠. 0은 3이 되고 말이 안 돼. 이건 x는 마이너스 y. x는 마이너스 y를 넣으면 y는 마이너스 x니까 그러면 여기 대입하면 x가
두 개가 나오지? 그래서 플러스 루트 2분의 3 y는 이거 그러면 얘를 x가 플러스 루트 2분의 3이면 그러면 x가 플러스 루트 2분의 3이면 여기다 넣으면 y가 하나 값이 나오지? 이거 얼마 나올 거야? x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면 y는 또 얼마? 서로는 두 쌍의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만약에 얘가 0이고 x제곱 플러스 4y제곱이 10이다 라고 했으면 그럼 몇 개가 나와? x가 y일 때 넣어보면 5y제곱이 10이니까 y는 얼마 루트 2가 나와. 그래서 여기서 루트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그지? 그 다음에 x가 요거는 합쳐공식을 쓰면 이렇게 되고 좀 요거를 넣으면 똑같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때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이래서 4쌍이 나와요. 그러니까 2차랑 하면 이걸 지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늘 2차랑 이게 2차잖아. 2차랑 하면 최대가 4쌍이 나오거든. 최대가 4쌍이 나와요. 서로 다른 4쌍. 서로 다른 4쌍. 그 최소는 한 쌍이 나올 수도 있죠. 다 중근으로.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최소는 중근으로 해서 그냥 한 쌍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 쌍이래. 그럼 뭔가가 중복되거나 하니까 줄어들지. 아니면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게 있거나 말이 안 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중복돼서 네 쌍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치?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봐야 돼요. 그냥 풀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일단 계략적인 이런 상황들을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죠. 그러면 2차하고 2차인데 내가 모든 방정식의 기본은 시작은 뭐라 그랬어? 인수분해가 되냐 그랬잖아. 인수분해가 되냐?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하라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인수분해 안 되면 뭐해? 그대로 공식. 이거 머릿속에 들고 있어야 돼.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 이거니까 이거 해야겠다, 이거 해야겠다. 이게 순차적으로 가야지. 그냥 느낌으로 풀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느낌으로 풀려고 그러면 안 돼야지. 그러면 그냥 공식. 그래서 또 안 되면 근과 계수각을 풀어야 돼. 그건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이고 이건 일반적인 방정식이고 여기 2차 방정식이고 2차 아니면 3차 방정식인 거고 그거까지 도달하려면 지금 연립이잖아. 연립이니까 하나로 이건 문자가 하나일 때 얘기고 연립이니까 그냥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2차항을 제거하든지 또는 상수항을 제거하라. 개념적인 부분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풀지 마시고 2차항을 제거하려고 봤더니 2차항이 여기서 몇 개야? 요 위식에서 2차항 몇 개? 땡. 땡. 3개. 3개죠. 2차항 3개야. 2차항이 3개라고. 4개예요. 왜요? 얘기가 뭐예요, 그럼? 3개예요. 네, 3개예요, 그렇죠? 2차항 3개야. x제곱, y제곱, xy. 2차항 3개야. 2차항을 소거시키려는데 x제곱을 없애려면 빼야 돼. 빼야 되는데 그럼 xy가 안 사라져. 얘도 안 사라져. 그러니까 소거가 안 돼. 그럼 y제곱을 없애려고 2배 해서
2배에서 빼면 얘네들이 안 사라져. XY를 없애려고 더하면 얘가 안 사라지고 얘가 안 사라져. 그러니까는 2차항은 소거시킬 수가 없네. 그럼 상수항을 소거시키겠다. 상수항을 소거시키겠다. 상수항을 소거시켜서 쟤를 이제 다시 쓰면 양변에 뭘 곱해야 돼? K를 곱해야지. K를 곱해 보자. 그 다음에 빼자. 그럼 K 빼기 1에 X제곱, 그 다음에 K 플러스 1에 XY, 그 다음에 2K 빼기 4 Y제곱은 0. 근데 서로 다른 두 쌍이 나오려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이란 말은 없으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 그 각각에 대해서 아까 우리 풀었던 X가 뭐 P, Q 나오면 그 각각에 대해서 P를 또 넣으면 Y도 두 개로 갈라지고 또 Y가 두 개에서 네 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두 개로 갈라지지 않아야 돼. 두 개로 갈라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로 갈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예시를 들었잖아. 하나가 말이 안 되고 요거 하나만 있던지 이건 말이 안 되고 아까 0, 3 이렇게 나왔잖아. 하나 말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또는 X는 P 이렇게 나와야 돼. 중근의 형태로 나오든지 아니면 하나는 말이 안 되는 근, 하나는 말이 되는 근. 실근, 허근의 얘기가 아니야. 허근도 되는 거야. 여기서 실근이란 말이 없으니까 이런 형태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말이 안 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치?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를 모른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나는 판별식을 써볼 거야. 그러면 4, K 빼기 1, K 빼기 4, Y제곱은 다 묶이죠? Y제곱은 0 이렇게 했어요. 이해돼요? 이해돼? 그러면 Y가 0일 때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것도 해야 돼. 그 Y가 0이 아니니까 이걸 풀겠지. K제곱 2K 플러스 1 얘는 4배에 이거 8로 빼도 돼. 8 그러면 K제곱 빼기 3K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7K제곱 26K 얼마? 15는 제로. 됐어요? 그 Y가 0일 때는 K가 얼마야? Y가 0이면? K는 1이죠? 문제에서 K 값의 곱이니까 얘는 곱하나 마나 차이가 없어요. 요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제 말은. 요것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곱이면 T가 안 나니까 얘가 포함이 되는구나. 이걸 하겠다. 그럼 이제 K1 플러스 K2는 7분의 26. 곱이라고 했으니까 K1, K2는 7분의 15. 근데 K3도 있다. 답은 예지만 1은 곱하나 안 하니까 이렇게 갖다는 얘기죠. 10번이 13번의 경우는 내심의 좌표를 구하래. 이것도 몇 번 하긴 했어. 우리 앞을 시너지에도 있었거든요. 내심 좌표. 무게중심 외심은 쉽다 그랬어요. 무게중심 외심은 쉬운데 무게중심 외심은 쉬운데 얘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하기는 좀 나오면 일단 쟤부터 막 풀려고 달려들지 마시고, 알겠지? 쟤네들부터 풀려고 달려들지 말라고. 그치? 그래서 쟤네들부터 풀려고 달려들지 마시고 다른 문제들부터 먼저 풀어라. 언제 보고 볼까요? 거기에
작년 문제야. 거기 쓱 한번 넘겨봐. 내신 있어? 물어보는 거? 내신 문제 있냐고. 내신 문제 있냐고. 내신 물어보는 문제 있냐고. 대신 뭘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내신 말고. 내신 말고 뭘 물어봐요? 뭐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18번 봐봐요. 뭘 물어봐요? 18번 뭘 물어보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원심이라 그래요? 네? 내심이라고요? 왜? 꼭지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니까. 뭔 심이야 이거? 뭔 심? 자존심이야? 뭐야? 뭔 심이야 이거? 이거 뭔 심이야? 뭔 심이야? 무기중심이야? 상황형이라니까? 상황에서 직선 세 개인데 나오지? 이거 특정을 지나는 원인이가 무슨 심이야? 외심. 그지? 응. 작년에 외심을 물어봤으니까 특히 너는 내심을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괜히 주는 게 아니라니까 시험지를. 아 작년에 뭐가 나왔구나. 아 이게 안 나왔네. 올해는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고. 그냥 내가 심심해서 너희가 그냥 푸는 게 아니야. 학교 시험지를 괜히 주는 게 아니라고.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해야지. 아 작년에 이런 게 나왔네? 그럼 올해 이런 게 나올 수 있겠구나.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 무슨 말이겠지? 작년에 이걸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올해는 외심을 물어보기보다는 무게중심이나 아니면 내심을 물어볼 확률이 높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그렇지. 시간 남아서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시간에서 푸는 게 50분 동안 이렇게 보고 하는 게 그냥 널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전 연습이죠. 자기 학교에 맞게. 내가 무슨 엄한 학교 갖다 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해당하는 학교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서 정보를 얻어내야죠. 알겠죠? 내심을 물어봤단 말이야. 동생은 작년에. 내심을 물어보면 내심을 물어봤잖아. 그치? 그래서 내심을 물어봤어? 그러면 일단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그려야 돼. 여기서 또 교훈을 얻어야 돼. y는 -3, 그 다음에 얘는 -2. 절편을 그려왔지? 절편을 그려야 돼. 3분의 8. 그 다음에 얘는 5를 지는데 y 절편은 4분의 15. 3분의 8이 커, 4분의 15가 커. 얘는 3점 얼마고 얘는 2점 얼마잖아. 얘가 더 크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해돼요? 네. 그러면 내심은 뭐 이 정도 있겠네요.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직선이 무슨 관계? 수직 관계 써도 알고 있어야 돼요. 수직 관계. 내심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심은 얘 수직이잖아. 그럼 뭐해? 내심은 뭘 한다고? 내심은 뭘 한다고? 각의 이등변선. 거리가 같다. 각에 있는 선의 교점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중학교 때. 얘가 이등선의 교점, 거리가 같다. 직선호텔 거리가 같다.
이걸 A, B라고 놓고 이 직선까지 거리 A, B까지 거리지. 네. 요 거리가 얼마야? 여기 만약 3이니까 B 플러스 3이다. 그래서 정식으로 써보면 A 빼기 3B 플러스 8이 B 플러스 3이고 그게 이 직선으로 거리 3x 4y 15는 0에서부터 거리니까 5분의 3a 4b 15 같다는 걸 풀어라. 근데 제가 얘기했죠? 앞으로 시험을 할 때도 얘기했지만 뿔마를 풀면 케이스가 너무 많다니까 그렇게 풀면 안 된다니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뭘 넣어보라고? 지나가는 쉬운 점을 하나 넣어봐서 판단을 하라고. 지나가는 이게 뭐 그럼 쉬운 점 여기 안에 있는 쉬운 점 예를 한번 들어봐요. 뭘 하면 될까요? 이 삼각형 안에 있는 점 중에 가장 쉬운 점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이 삼각형 안에 있는 점 중에 가장 쉬운 점이 뭐야? 뭐가 제일 쉬워? 삼각형 내부에 있는데 가장 쉬운 점. 제일 쉬운 점인데 뭐 이거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0,0. 0,0 쉬운 점을 넣어보라고. 0,0 넣으면 양수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온다. 절대가 플러스 나온다. 0,0 넣으면 음수지. 마이너스 붙여서 그래서 풀어라. 이렇게 해서 풀면 A, B가 나온다. 이죠. 근데도 이걸 풀었더니 계산 결과는 지저분하게 되죠. 값이 지저분하다고. 내신 좌표가 지저분해. 21분에 뭐 어쩌고 복잡하게 나와. 너희 학교가 그렇다. 계산을 짜증나게 된다. 그것도 서술형으로 냈는데 계산이 쉽지가 않아. 계산이 간단하지 않다. 21분에 뭐 좀 복잡한 거 복잡하게 나오던데.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계산이 지저분하구나. 알고 있어야 돼. 계산이 지저분하다. 이렇게 풀면 돼. 정식 거를 쓰는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기 위해서 뭐라고? 쉬운 점을 넣어본다. 쉬운 점을 대입해본다. 여기서는 0,0 뭐 1,0 뭐 아무거나 이렇게 넣어보면 되죠. 그러려면 내가 뭘 찍어야 돼? 절편을 찍어봐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쉬운 점을 파악할 수 있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3이구나. 그래서 이런 거 사이에 들어가는 점 중에 제일 쉬운 게 0,0이네. 안 찍고 내가 안 찍고 그냥 이렇게 그려놨는데 내가 뭘 넣어? 뭔 줄 알고 넣어? 이런 걸 해봐야 내가 그 사이에 들어가는 점을 대입을 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15번은 (4차) 방식의 모든 허근의 곱을 구하라. 얘도 많이 틀렸어요. 얘는 중이라고 돼 있지만 뭐 이거는 그냥 이 시험지를 타이핑한 사람이 중이라고 써놓은 거지. 실제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안 써있잖아. 애들 상당히 많이 틀렸어요 이거 작년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얘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여기까지만 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만 보고 생각하는 거야. x가 인수분해가 되는 놈까지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뭔데? 여기까지가 뭔데? 얘가 15다. 여기까지가 뭐냐? 이게 인수분해가 될 거지. 가능한 놈만 따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1, 6, 11, 6, 1 해서 상반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1은 16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거 자체를 막 숫자를 넣어서 그냥 풀려고 한 사람은 못 풀었어요. 얘는 인수분해가 x를 묶이고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빼기 15는 0.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최대한 비슷한 놈들로 만들어내려고 한 거지. x 빼기 3x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 15는 0. 그래서 공통인 놈은 치환하라 그랬지? 그래서 세모 제곱 2배 세모 빼기 15는 제곱 5랑 3. 그래서 세모는 3이거나 세모는 마이너스 5다 생각한 거지. 그래서 x제곱 빼기 3x 빼기 4는 0이거나 x제곱 빼기 3x 플러스 5는 0이거나 한 변씩 써서 0보다 작은 놈은 예지 허근을 구하라 했습니까? 이렇게 풀거나 아니면 요거 삼반방정식으로 푼다고 치면 x제곱으로 묶으라 했지. 가운데 놈으로 x제곱분의 1 빼기 6배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1.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거든. 그럼 완전 제곱식이 돼.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러면 요놈 6 두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x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3의 제곱이 16이다. 그래서 뿔마 4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요 3이 4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입니다. 전개해서 풀면 이제 여기부터는 여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자기소리 좀 볼게요.